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사 퍼스트 하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2007년도 2회 시험, 2007년 2회 1과목 시험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윈도우 XP의 제어판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1번 바탕화면 탭에서는 바탕화면의 배경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한다. 맞지요? 맞았어요. 자, 2번 화면 보호기는 시스템 컴퓨터를 켜둔 채 정해진 시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말로 번인을 방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화면 보호기의 작동 여부를 설정을 한다. 맞았고. 자, 3번 설정 탭은 바탕화면의 글꼴 크기만 변경을 할 수 있다 했는데요. 자, 조금 이상하죠. 설정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색상수, 표현할 수 있는 색상수와 해상도를 변경을 해요. 그런데 해상도가 낮아지면 글꼴이 커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 글씨가 작아져요. 선명해지면서. 근데 굳이 뭐 이거를 글꼴 크기를 변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해상도가 바뀌면 글꼴 크기도 같이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바탕화면 글꼴 크기라든지 아이콘 크기, 그런 세부적인 건 화면 배색에 가서 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화면 배색은 창이나 단추의 스타일, 아이콘 크기, 뭐 아이콘 색깔, 아이콘 길이의 간격, 아이콘의 글씨책,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지금 틀렸네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죠? 플러그 꼽으면 작동한다, 동작한다. 쉽게 생각하면 뭐 다른 거 우리가 뭐 해줄 필요 없이 플러그 꼽으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였어요. 자,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사 모델명 알아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자, 2번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설치를 합니다. 자, 맞았어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맞았네요. 자, 3번.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돼서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플러그 앤 플레이로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제어판에 가면 새 하드웨어 추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수동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제조사와 모델명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4번. 새로운 하드웨어는 꼭 제어판에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가야 된다? 아니죠.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되면 안 가도 되죠. 꼭 반드시 여기 가서 설치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기선 지금 적절한 것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고속의 처리 순으로 속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것으로 나열된 것은 이란 뜻이겠죠? 자, 1등으로 빠른 거 우리 뭐였어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속도 차이 해결해주는 캐시 메모리. 그 다음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하드디스크가 속도 제일 빠르고, 그 다음 CD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순으로. 자, 속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4번.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해결을 한대요. 속도 차이 하면 캐시 메모리 해도 되는데,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과 보조기억. 아니면 주기억과 CPU가 들어가야 돼요. 주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캐시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사이에서 동작 속도 차이. 사실 이 버퍼라는 의미는 임시 기억 장소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버퍼가 없다면 일일이 저장을 해서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임시 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 하면 버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보기들도 하나씩 볼게요. 모뎀은 자, 통신 회선을 타고 오는 신호는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다루는 신호는 디지털이에요. 그대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다시 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통신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모뎀이었어요. 자, 그럼 3번에 나온 플래시 메모리는 자, 우리 mp3나 디지털 카메라에 많이 쓰는 거예요. 저장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꺼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mp3 카메라. 자, 외우기 어려우면 카메라에서 뭐가 터지죠? 깜깜할 때 플래시 터지죠? 그렇게 외우세요. 자, 로더는 로드라는 게 불러오다라는 뜻이라서 로더는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 더블 클릭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죠. 그동안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그 실행 파일을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더는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으로 불러오는 것이다. 자, 다음 5번. 윈도우 XP 탐색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고 싶습니다. 확장자가 txt-in 파일이죠. 자, txt는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면 워드패드에서 불러올 수 있어요. 열기 메뉴로. 자, 2번 볼게요. 그림판을 실행을 하고 열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림판은 그래픽 파일을 편집하는 거지 텍스트 파일 편집 못해요. 그림판은 여기서처럼 확장자 BMP, GIF, JPG, PCX 같은 그림 파일을 편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기를 눌렀을 때 이 텍스트 파일은 있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2번 틀렸어요. 자, 또 좋은 방법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기 하면 이 텍스트 파일이랑 연결된 프로그램이 나타나면서 이 파일이 불러와질 거예요. 메모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나겠죠. 4번도 똑같은 개념.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엔터를 눌러도 이 텍스트 txt 파일이랑 연결된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파일이 불러와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림판은 그래픽 파일을 편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은 편집을 못합니다. 자, 6번. 탐색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자, 탐색기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과 폴더 및 드라이브의 계층적인 이 폴더 밑에 또 어떤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또 하위 폴더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계층적인 구조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윈도우 탐색기 사용해서 복사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름 바꾸고 삭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자, 3번. 윈도우 탐색기에서 숫자 키패드에 있는 별표 있죠? 자, 이 별표는 꼭 외워두세요. 별표를 사용하면 폴더를 축소한다 했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별표는 항상 우리 컴퓨터에서 별표라는 건 모든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 문자로 쓰일 때도 만약에 찾기를 했을 때 김 쓰고 김별표라고 썼다라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별표를 누르면 모든 하위 폴더가 다 열려요. 자, 내 컴퓨터에 만약에 깔려있는 폴더들이 많아요. 모든 폴더들의 그 하위 폴더. 그 밑에 있는 또 폴더. 그래서요, 별표 한번 잘못 누르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다 여느라고. 자,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틀리게 나온 적 없어요. 별표는 모든 것, 여기서도 축소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선택한 폴더를 축소를 하는 거는 키는 마이너스 키고요. 선택한 폴더를 확장을 하면 플러스 키예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인쇄 기능을 사용을 하면요. 선택하고 인쇄 누르면 문서를 한글이나 이런 데서 열지 않고도 바로 인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윈도우 탐색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탐색을 눌러도 윈도우 탐색기가 나타나요. 자,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 밑에 어떤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열리고요.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지금 포토샵 7.0이라는 폴더가 숨겨져 있어요. 축소가 돼 있죠. 요럴 때, 자, 제가 요 선택하고, 자, 요렇게 앞에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누르면, 마이너스일 때 아무 변화 없었지만, 플러스일 때는 요렇게 폴더가 확장이 돼요. 자, 요때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 마이너스를 클릭한 것처럼 폴더가 숨겨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해서, 요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별표를 누르면 모든 하위 폴더 다 열어줘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진 않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하고 파일에 인쇄를 가면 인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건 지금 DLL 파일이라서 자, 문서 파일 같은 거 선택하고 인쇄 눌러주면 인쇄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의미하는 용어는 했네요. 자, 이거는 답만 알아두세요. 계정이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계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해요. 어카운트. 자, 2번 firewall이라는 건 방화벽이죠. 방화벽. 그래서 답은 1번 되네요. 1번. 자, 8번. 윈도우에서 스플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스플이 뭐였죠? 인쇄 중에도 다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속도가 느린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해서 작동을 시켜서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맞고요. 그래서 스플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인쇄 중이어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인쇄 대기 중이에요. 벌써 인쇄가 넘어갔어요. 대기 중인 거에 대해서는 용지 방향 인쇄 매수 벌써 정하고 넘겼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변경할 수 있다 해서 틀렸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쇄 대기 중이면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문서를 인쇄할 게 여러 개인데 빨리 뽑아야겠어요. 순서 변경할 수 있고요. 일시 정지, 잠깐만 중지시켰다. 인쇄할 수도 있고, 인쇄를 명령을 하긴 했는데 안 하고 싶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대기 중이면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용지 방향이나 인쇄 매수 변경은 안 됩니다. 자, 4번.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한 인쇄를 일시 중지, 다시 시작, 계속, 취소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자, 4번 맞았고요. 자, 9번. 다음 중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메신저, 우리 네이트온이라든지 MSN 메신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요거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채팅도 할 수 있고 쪽지도 보낼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상대방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친구로 이렇게 추가가 되면 그 상대방이 메신저에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메신저 서비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수락이라는 말, 허락이라는 뜻이죠. 허락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허락을 해야 원격 지원 그런 게 돼서 내가 이쪽에 앉아서 다른 사람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허락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10번. 다음은 하나의 분류 기준에 의하여 컴퓨터를 분류한 것입니다. 분류 기준이 다른 거 하나를 고르세요.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자,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나눈 것이고 메인 프레임, 마이크로, 슈퍼컴퓨터는 성능에 따라 나눈 거죠. 자,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진 않아도 얘를 딱 봤을 때 얘는 종류에 따라서 이건 목적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그것만 구분을 할 줄 알면 되겠어요. 찾고 보다 보면 다 외워질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1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자, 1번.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더 큰 대용량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가상,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용량을 더 크게, 주기억 장치 용량을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의 일부분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해서요. 메모리의 용량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였어요. 자, 3번.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 용량 부족한 게 해결이 되긴 하지만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대요. 자, 맞고요. 4번. 우리가 예전에 윈도우 나오기 전에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는 이 가상 메모리를 우리가 직접 다 명령어를 써서 관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쓰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 윈도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어판의 시스템에 가면 가상 메모리 크기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틀렸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대요. 아니에요. 제어판의 시스템에 고급의 성능에 들어가 보면 자, 가상 메모리 크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고급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준다? 번역해준대요. 번역하는 프로그램. 자, 이거 이제 자꾸 많이 봐서 외우셔야 됩니다. 컴파일러였죠.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뭐예요? 원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컴파일러. 그러고 나서 링커가 이 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요. 로더가 그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와 링커의 기능을 한 번에 해주는 거, 인터프리터,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요. 자,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디버깅은 오류를 수정, 버그가 벌레, 디버그 그러면 벌레를 잡다. 거기다 ing 붙여서 오류 수정. 어셈블러라는 거는 기본 그냥 고급 언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계어 쪽에 가까운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어를 번역을 해주는 게 어셈블러예요. 자, 프리젠테이션은 우리 파워포인트 들어봤죠? 앞에 나가서 우리 회사의 신제품 설명회를 한다. 회사 소개서를 작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의견을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슬라이드처럼 보면서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프리젠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은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자, 13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웹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과목의 최다 출연 문제 또 나왔네요. 홈페이지나 배너 광고 등에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고 멀티미디어 요소를 넣어서 역동적이고요. 숏웨이브 플래시, SWF가 확장자입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 이제 없겠죠? 플래시 파일, 답은 2번. 자, 14번. 다음 중 음반 CD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를 하면서 MPEG에서 규정한 오디오 압축 방법을 따른대요. 힌트가 나왔네요. MPEG, MP3. 자, 요 MP3는 MPEG 1 레이어 3의 기술을 이용한 MPEG이 뭐예요? 동영상 압축 기술인데 이건 음악이에요.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한 오디오 파일이 바로 MP3예요. 그러면 미디는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음질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 같은 거 표현 못해요. 웨이브는 음성 표현할 수 있고 용량이 크고 음질은 좋지만 용량이 좀 크다. MP3는 MPEG의 기술을 이용한 오디오 파일이고 음질도 좋고 압축을 하기 때문에 용량도 작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5번. 파일을 삭제를 하였을 때 휴지통에 보관되는 경우의 방법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삭제했을 때 휴지통에 남아있는 경우를 고르세요 하는 문제죠. 휴지통 문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파일에서 그냥 삭제했대요. 1번이 남아있겠네요. 1번. 아무것도 뭐 쉬프트를 누르고 삭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삭제를 했으니까 남아있어요. 자, 2번 플로피 디스크에서 지운 건 휴지통에 안 들어가죠. 네트워크 컴퓨터 거, 다른 컴퓨터 걸 지운 거예요. 휴지통에 안 들어가요. 휴지통 크기보다도 휴지통보다도 더 큰 거 휴지통에 넣을 수가 없겠죠.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커서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삭제할까요?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또 휴지통 크기를 0%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휴지통에 끌고 가서 버려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돼요. 자,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다시 한번 도스에서 지웠을 때 MS-DOS 모드 까만 화면에 명령어를 직접 치는 곳, 또 딜리트만 누르지 않고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지웠을 때, 또 플로피 디스크에서 삭제했을 때, 다른 컴퓨터 거 지웠을 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되어서 또 휴지통 안에서 또 한번 지워버리면 살릴 수 없겠죠. 휴지통 크기가 0%, 또 휴지통 용량보다 큰 거 지웠을 때, 그리고 휴지통 등록 정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휴지통 비우기 귀찮아요. 그러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제거하면 무조건 즉시 제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을 써도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바로 제거가 됩니다.
자, 16번. 윈도우 XP에서 프로그램 사이의 전환, 작업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요럴 때 바로 가기 키, 작업 전환하는 키 Alt 탭 누르면 돼요. Alt와 탭을 누르면요. 가운데 요렇게 왔다 갔다 고를 수가 있어요. 탭 누를 때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손 떼면 그게 골라지는 거였죠. 자, 답은 Alt 탭. 다른 거 뭐 Alt 엔터는 등록 정보, 속성 보는 거였고 Alt F4는 여기 X 단추, 닫기 단추 누른 거랑 똑같고 Alt 딜리트는 나온 적은 없어요. 자, 17번 암호화 기법에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비공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공개키 암호화는 암호키와 해독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공개를 하나요? 이건데요. 자,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공개키라 그랬죠. 그래서 꼭 다 공개가 할 것 같아요. 다 공개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공개하지 않고요. 암호키는 공개를 하지만 해독키는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쇼핑몰이나 무슨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운영자들도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쇼핑몰은 아니지만 뭐 그런 사이트 관리자조차도 비밀번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찾기를 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비밀번호를 그냥 새로 변경하게 해주거나 임시비밀번호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임시비밀번호를 발급해주는 곳이 바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해독키가 비공개되기 때문에 암호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만 알아두세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키는 공개, 해독키는 비공개한다. 자, 18번. 다음 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RG 프로그램은 압축하거나 압축 풀 때 사용하죠. 맞았어요. 2번. 메모장 사용해서 서식이나 그래픽 있는 텍스트 파일 절대로 안 되죠. 메모장은 서식이 없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 작성할 때 사용되고요. 이런 그래픽 절대로 넣을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문서 전체에 대해서 글꼴 변경.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색상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자, 3번. 백신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시해주고 또 걸렸으면 치료까지 해주는 게 백신 프로그램 맞고, PDF 뷰어라는 것은 확장자가 PDF인 전자문서가 있어요. 전자문서의 형식인데 요거를 보려면 PDF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도비 리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깔아줘야 PDF, 확장자 PDF인 파일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메모장 그 서식이나 그래픽 안 돼요. 자, 19번. 다음은 인터넷 용어입니다. 나머지 색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자, 일단 요거에 대한 답은 19번 답은 1번이에요. 1번 답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세 개는 다 무선에 관련된 거예요. 무선, 선이 없다. 와이브로, 선이 없는 건 거의 W자가 많이 들어가요. 왜? 와이어리스. 선이 없는 앞글자가 W거든요.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막 차 타고 이동을 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동 중에 선을 연결해서 할 수는 없겠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휴대 인터넷을 와이브로라고 해요. 자, 또 WAP, WAP, 요것도 와이어리스의 앞글자예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자, 요거 잘 못 들어본 거죠? HSDPA. 자, 이거는 우리 이동통신 방식이 뭐 CDMA,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CDMA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라는 뜻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도 데이터 다운받고 막 그러죠. 네, 그거를 속도를 더 빠르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이동통신이니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선이에요. 자, VoIP는 이 VO가 보이스예요, 보이스. 보이스가 사람 음성. 자, 예전에 인터넷 선을 가지고는 문자, 동영상, 음악,
그런 것만 전송을 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만.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선으로 사람의 목소리, 음성까지도 전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070 그런 인터넷 전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oIP는 인터넷 선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것, 인터넷 전화를 나타낸다. 무선 아니죠, 이거는. 자, 나머지는 다 무선에 관련된 것이고, VoIP, 보이스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자, 20번. XP에서, 자, 요거는요, 똑같은 거 나온 적 딱 2번. 근데 문제도 똑같아요. 요것만 알아두세요. 네트워크 이름에 서버인 컴퓨터가 있대요. 컴퓨터 이름이 서버인 거죠. 그리고 폴더 이름이 쉐어라는 폴더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치냐면, 요것만 알아두세요. 2개, 1개. 2개, 1개. 컴퓨터 이름 앞에는 2개 쓰고요. 폴더 이름 앞에는 1개 쓰세요. 그러면 답이 몇 번 될까요? 2개, 1개 쓴 거 3번밖에 없죠? 자, 뒤에 이런 거 안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2007년도 2회 시험 또 1과목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공부를 내 거가 될 수 있게 다시 또 반복하고 해서 한 번만 대충 들어가지고는요,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본 적이 있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자꾸 반복을 하셔서 내 거로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